안녕하세요. 정수환입니다. 주식과외 1타 금요일에 과외 선생님이죠. 손재수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마다 와서 늘 반갑습니다. 일단 전일장 그럼 리뷰를 통해서 오늘의 시장 전략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이번 주 어떻게 보면 시장이 가장 기다렸던 이벤트였잖아요. 파월의 네, 발언. 맞습니다. 일단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선방했다라는 분위기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주도주가 없이 방향성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대응하기가 네. 진짜 힘들더라고요. 사실 지난 한 1, 2주 굉장히 시장이 방향성이 없고 진짜 수급이 여기저기 메뚜기처럼 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수요일 날 파월 의장이 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말을 하는 게 나는 금리 인하한다고 한 적은 없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제 7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불안감이 좀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리가 동결하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어제 BOE 같은 경우에도 50bp를 갑자기 이렇게 올리면서 새벽에 나스닥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러나 아침에 다시 눈 뜨고 보니까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아 정말 이 시장이 어느 정도는 이제 펀드가 굉장히 힘이 있고 충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월 마지막 주가 다가오면서 다음 주를 대비를 한다고 하면 7월을 대비를 한다고 하면 지금 섹터가 이렇게 난해하게 움직일 때 네. 우리들은 이제 투자자는 결국에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쪽으로 돈이 가는지를 발빠르게 이제 봐줘야 되는데 어디로 가나요? 결국에는 실적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어느 쪽이 될지, 어느 섹터가 될지 봐야 되는데 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전에 엔터주에 대한 뭐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K엔터는 이제 아이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크게 타격을 받는 게 아니고 거의 나라를 상징하는 기업이 돼서 실적이 뒷받침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엔터주도 한 번씩 다시 둘러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JYP 이런 얘기를 했을 때 MSCI 지수 이런 얘기도 했었으니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엔터주 보시고 그다음에 한창 북미 쪽으로 많이 가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고 하면서 뭐 반도체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재 부품 회사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종목들 한 번 또 언급을 했었는데 그런 중소형 화장품 회사들 다시 한번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늘 이제 나올 때마다 좋아하는 2차 전지 쪽 숫자 나오는 기업들, 네. 큰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 이런 쪽으로 좀 모아가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미국과 중국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수급이 왔다 갔다 꼬이게 된 이유도 약간 중국 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는데 그런 강한 부양책을 좀 기대하는 바가 크잖아요. 중국은 아무래도 그 국가에서 좀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 네. 그런 강한 부양책을 기대하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시크릿컬 섹터로 약간 기계, 조선, 화학주 쪽으로도 최근에 한 1, 2주간 강한 상승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매크로한 모습으로 트레이딩할 때 살짝살짝 이렇게 들어가 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마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 움직임에 함께 혼동되기보다는 이 정확한 실적이 좀 뒷받침될 수 있는 섹터에 집중하자라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포인트들이 수급에도 반영이 되었는지 먼저 코스피 안에서의 외국인과 기관 수급 통해 힌트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보니까요, 역시나 외국인 기관 모두 코스피 안에서 전기전자 업종 2차 전지 반도체를 가장 우위적으로 매수를 했네요. 여기서 지수 차장님이 체크했던 종목들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시크릿컬 섹터 종목들도 좀 나오는 게 보이고 네.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골고루 나왔는데요. 네. 지금 제가 꼽은 거는 기관에서 하이브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사고 있나 네. 생각보다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주 계속 상위권에 종목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맞습니다. 올라오고 있어요.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뉴진스의 미니 2집 앨범 판매 호조로 지금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는 대장주가 계속 대장으로 간다는 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르세라핌이나 세븐틴 이런 앨범 판매 호조되는 것을 꾸준히 보고 2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온 것 같아서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쭉 홀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가져왔고 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6월 초쯤에 한번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네, 결국에는 엔비디아로 시작해서 엔비디아로 끝난다는 그 탑픽으로 제가 얘기를 했을 네. 때 이수페타시스를 가져왔었는데 결국에는 고다층 PCB 쪽에서는 탑픽이고 그때부터도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얘네들이 그때 밸류에 비해서
매출이나 이런 게 꾸준히 올라가면 결국에는 그 30% 이상의 뭐 구글향 이런 엔비디아 쪽으로도 매출이 네. 늘어나고 있는 걸 반영을 하면 실적이 올라가면 지금의 밸류도 싸다는 게 다시 나오면서 다시 리밸류에이션이 되면서 다시 또 올라갈 거라는 네.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다시 한번 추천 차원 찝어보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수급에서도 이미 성적표, 그러니까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기업들 섹터에 이미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힌트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도 이와 같은 흐름일지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안에서도 엔터가 있네요. SM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였고 그럼에도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 LNF, 에코, 형제, 2차 전지네요. 결국에는 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제가 또 오늘 좀 픽을 가져왔던 거는 네, 그래도 오늘 원픽은? 했던 이야기들 좀 빼놓고 네. 새로운 종목으로 포스코 DX하고 넥스트 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포스코 DX 이제는 거의 뭐 2차 전지 관련주로 명확하게 구분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포스코 제가 그 그룹 차원에서 시리즈로 포스코 퓨처를 굉장히 좋아해서 또 거의 목에 피를 토하면서 설명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포스코 그룹이 뭔가 좋은 개발을 한다거나 신사업을 한다거나 좀 고도화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전에 포스코 ICT가 사명을 별명한 게 포스코 DX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산업 현장에서 뭐 자동화를 한다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깐다든지 그러면 포스코 DX가 나가서 IT를 개발해주고 자동화 기기를 만들어주고 제어 기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포스코 DX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수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때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포스코 DX를 가져왔고요. 네.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관들한테 오랫동안 이제 수건한 그런 올라가길 기대했던 종목인데 오랜만에 너무 좋은 이슈가 나왔어요. 계속 R&D 비용을 많이 쓰고 기술 개발에 모든 걸 쏟아냈던 넥스트 칩이었는데 사실 매출이 계속 적자니까 굉장히 네. 불안감이 있잖아요. 결국 네. 숫자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원년이 올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매출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네. 오피 마진이 나오게 되면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매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제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25년도에 대한 가이던스를 정말 뭐 마이너스에서 올해 플러스가 되는데 거의 1,500억까지 나가면서 오피 마진은 거의 300억 가량으로 예측을 하면서 기관들의 러브콜이 막 쏟아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꾸준히 좋은 기업도 보게 되지만 이렇게 갑자기 흑자 전환을 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높아지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흑자 전환 예상으로 그동안의 기간의 걱정을 한 네, 번에 또 한 씻어 방에 해결해주는. 네, 내려가 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DX와 넥스트 칩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다렸던 시간이죠. 수급 힌트 이제 끝났으니 지수 힌트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네, 차장님의 관심 업종 그리고 탑픽 종목은 어떤 기업일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칩스앤 미디어입니다. 칩셋 미디어. 네, 사실 제가 뭐 한 두어 달 가량 거쳐서 계속 반도체 이야기도 하고 뭐 챗 GPT 이야기도 네.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런 거를 다 돌아가다 보면은 어떤 종목이 좋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칩셋 미디어로 모여지더라고요. 칩셋 미디어 같은 기업을 이제 간단히 회사를 설명을 하자면 네.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을 하는데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 IP를 만들어서 반도체 회사들에 파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IP 설계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고 반도체 칩이 양산이 되면 그 다음에 로열티가 나오는 그런 수익 구조를 보여주는데 네. 그게 사실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업력이 오래되어야 결과가 나오는데 칩셋 미디어의 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한 3, 4년 전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로열티가 들어오는 게 맞냐. 이게 이전에 있었던 매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제조업이 아니라서 이만큼 하면 얼마만큼의 오피 마진이 떨어진다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얘네는 지금 쌓아놓은 거에서 돈이 들어올 일밖에 없구나. 이제서야 빛을 발현하고 네, 있군요. 빛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이게 당연한 구조였구나.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네가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좋고 왜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좋지? 이런 걸 하다 보면 칩셋 미디어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사실 얘네가 그
또 좋은 거는 매출로 이어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만큼 약간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제가 아까 챗 GPT랑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뭐 엔비디아 이슈를 얘기하면서 챗 GPT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영상 처리 장치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장이 열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그 영상 처리에 대한 IP를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칩스앤미디어가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거의 150개의 기업들과 거의 영업을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수주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유럽 쪽에 이제 NXP가 제일 대표적인 얘네 레코드를 쌓아준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국내 반도체 150여 개의 회사를 다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그러면은 이런 쪽으로는 영상 쪽으로 원하는 IP가 많아질수록 얘는 당연하게 로열티는 계속 꾸준히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니까 안심하고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제 뉴스 보면 테슬라가 도조칩 생산을 할 거다 이런 네. 이슈가 나왔는데 그거 자체가 자동차 전장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자율주행에 대한. 근데 자동차가 자율주행화가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또 그렇죠. 결국은 카메라와 센서와 그 영상 수립 처리 어떤 상황에서 바로바로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네. 결국 칩셋미디어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얘네가 자동차의 매출이 눈인 그렇죠. 거잖아요. 제일 그리고 자기네들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것도 자동차 전장 쪽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세계적인 방향이 맞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또 수혜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겠네요. 상황이고 여기는 그런 라이센스 IP를 파는 회사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리고 제조업들처럼 얘네는 지금 수율이 얼마야, 가동률이 얼마야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선 라이센스 팔고 나면은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악성 재고 걱정할 거 없다.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얘네가 뭔가 딜이 되고 나면 지금 놀라운 게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로열티가 들어오는 게 조금씩 들어오다 보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고객사가 많아지니까 지금은 거의 영업이익률이 30%를 돌파하는 그런 기업을 토하고 있고 지금 퍼가 아직 20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돈이 쌓여간다고 하면 이 챗 GPT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게 다 업종이 섞이는데 얘네가 20배만 받을 게 되냐라고 하면 저는 업사이드를 더 높게 줘도 그렇죠.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약간 칩셋 미디어 지금 가격도 굉장히 싸고 이럴 때 좀 매수를 해놓으면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수익을 내기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시대에 잘 맞는 회사 칩셋 그러네요. 미디어 추천해봤습니다. 잘 태어난 아이인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또 맞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의 키워드는 AI 그리고 자율주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스란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칩셋미디어가 원픽 종목이었고요. 그 외에도 나의 종목 포트 상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SK증권 손지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